나는 저녁 후에 쉬지 않고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정말로 많은 경험을 했다.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많은 돈도 벌었다. 3천만 원을 투자한 성과가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러던 중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당시에 푸드트럭 합법화가 규제개혁으로 통과돼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청년창업과 푸드트럭을 연계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고들이 많았습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한국도로공사에서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면접까지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푸드트럭과 영업 장소까지 공짜로 제공해 줬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았고 사실상 무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셈이다. 청년 창업 아이템 선발 공모전 1기에 지원을 해서 당당하게 합격을 했다. 나의 푸드트럭 2호점이 이렇게 탄생을 했다. 푸드트럭이지만 지정된 졸음쉼터에서 2년 동안 고정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었고 매출에 대한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운영했던 푸드트럭은 떠돌며 운영을 해서 매출에 대한 편차가 심했다. 하지만 이번 트럭은 한 장소에서 고정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매월 고정소득이 발생했다.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오픈을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매출이 더 잘 나왔다. 월 평균 약 1,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고 연휴에는 재료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다. 고정적인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오자 3호 푸드트럭까지 제작을 했다. 졸음쉼터의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행사가 있을 때는 1호와 3호의 푸드트럭을 돌려서 운영을 했다. 트럭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을 모았다. 이 숫자가 나도 처음이었다. 08개. 25살 겨울에 전역을 할 때 모은 돈 3천만 원이 27살에는 1억이 되었다. 그리고 3년 후인 28살에는 2억이 되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27살에 450만 원을 주고 중고 모닝을 탔습니다. 모닝이 제 인생의 첫 차였습니다. 당시 모닝을 2년 동안 타면서 무슨 서름이 있었는지 20대에 외제차 한번 타봐야지라는 말 같지도 않은 목표가 있었다. 이런 도움 1도 안 되는 목표까지 잃어버렸다. 똥차를 버리고 벤츠를 사는 과감함까지 있었다. 잠시 잠깐 욜로 인생을 추구하면서 많이 벌기도 했지만 많이 쓰기도 했다. 내가 그때부터 부동산과 주식에 관심이 있었고 자본주의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줄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 알고 지내던 사람들보다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나는 그때 당시 이런 방향을 몰라서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꼭 나처럼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1억을 모았을 때부터 다음 플랜을 계획하고 있었다. 오프라인 매장을 정말로 하고 싶었고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드디어 매장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정말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 내 나이 29살에 나는 나에게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전이라는 선택을 했다. 운영하던 푸드트럭을 다 정리하고 통장에 있던 1억 5천만 원을 오프라인 창업에 투자를 했다. 졸음쉼터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쯤에 경기도 부천에서 소년아지트라는 네이밍으로 5번째 창업에 도전을 했다. 오프라인 매장의 스토리와 내가 경험했던 또 다른 메시지는 다음 편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한다. 내가 푸드트럭을 정리한 후에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고 많은 청년들이 이 시장에 진입한 걸로 알고 있다. 공인과 방송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그 상황에서 잘된 분들도 있지만 잘 안 된 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도전하기 전에는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장의 손해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경험을 계기로 인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침판이 안내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푸드트럭을 하라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다. 내가 도전했던 스토리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고 내가 경험하고 느꼈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전역 후 소자본 창업으로 도전한 나의 2년 동안의 스토리였다.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다.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하는 수많은 변수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해결되었고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나의 내적 자산으로 남게 되었다. 여러분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시간에도 도전하는 사람들은 있다. 그 사람들과 여러분의 격차는 서서히 티 안 나게 벌어지고 있다. 당장 눈앞에 표는 안 나지만 30살이 되고 40살이 다가올수록
확연하게 드러난다. 무섭게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며 100명 중에 90명은 안 한다. 그런데 실행만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